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건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도 징역공제 개정안이 변화 없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규정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자, 일반적인 징역공제의 경우는 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여받았다 5천만 원 공제받고 이 5천만 원 공제받은 금액은 10년 이후에 다시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1억 원을 더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자녀가 결혼했을 때 세금 없이 자금을 증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 증여공제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한도는 1억 원까지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재미난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 이렇게 해서 1억 원, 1억 원 둘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중복 적용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증여세 계산기를 이미 만들었는데 관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산기를 업데이트했고요. 그다음에 사용 방법과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운로드는 영상 끝나게 되면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 남겨드리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반적인 증여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여공제는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다시 리셋돼서 증여공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조금 분산해야 되겠다 혹은 재산을 분산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 여기는 손자녀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증여공제는 5천만 원 한도이다. 다만 얘네들은 10년 한도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다시 리셋되는 이러한 증여공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 혼인 및 출산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재미난 사실 하나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미 증여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 안타깝지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하고 자녀가 2년 이내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만 하게 되면 증여공제 추가로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자녀가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누구에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 추가로 1억 원 적용되는데 직계 존속의 범위에는 부모님과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점. 그래서 일반 징여공제 5천만 원과 추가로 1억 원 합산돼서 1억 5천만 원의 징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징여를 하거나 혹은 이후 2년 이내 징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징여분부터 징여공제가 적용되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산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누가 직계 존속인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일반 징여공제 5천만 원과 추가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도 하나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결혼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자녀가 있는데 최근에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형평성 부분들이 있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각각의 2년 이내, 2년 이후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출산 공제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또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는 뭐 사실상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증여 공제를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증여 세율을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은요, 이번에 증여를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킨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채무를 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세 가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방금 배운 증여 공제라는 걸 차감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계산된다? 과세 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 계산되면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보면 받은 거에다가 증여 공제를 차감한 값이 1억 원 이하일 때에는 세율은 10%. 그다음에 1억 초과 5억 이하의 경우는 20%의 1천만 원 누진공제, 그리고 10억 이하의 경우는 30%, 그다음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의 세율, 30억 원을 넘어가는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최고 세율은 50%를 무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속증여세율은 완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도 동일한 세율로 계산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 과정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자, 근데 합산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받은 또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동일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1은 부모님 그룹, 그룹 2는 조부모님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룹 1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으면 다시 합산해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재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분만큼은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부담시킨 채무액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과세가액 계산되면 증여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다만 증여공제도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당시 증여공제받은 것도 다시 합산해서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 생략이 할증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무려 30%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해주는 항목인데, 자,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전에 세금을 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만약에 동일인한테 증여공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합산증여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에 세금 낸 게 이번에 합산되게 되면 이미 세금 낸 걸 또 합산하니까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 과거에 납부한 세금은 빼줍니다. 그래서 합산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 부분은 차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차감 납부세액이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고, 그다음에 신고만 하더라도 3%의 신고세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10%였는데 7%로 줄고 이번에는 3%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 계산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증여세 계산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 증여세 계산 실습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증여받을 사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잘 하게 되면 증여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에게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 원 적용되는 부분 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올해 증여재산 가액을 만약에 뭐 2억 원을 증여하겠다.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과거에 그냥 5천만 원까지 징여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과세표준 1억 5천에 이제 산출세액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60만 원 적용해서 1,940만 원의 세금을 냈었어야 했는데, 자,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혼인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여공제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자, 세금은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485만 원만큼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증여받을 사람에 대한 부분들, 자녀, 미성년자, 손자녀, 미성년자, 배우자 직계존속, 혼인증여, 출산증여 이렇게 구분해 놨으니까요. 만약에 출산이다라고 하면 출산 클릭하시면 되고, 혼인이다라고 하면 혼인증여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증여받은 부분들까지 좀 구체화시켜서 좀 계산기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좀 배제하고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만약에 예전에 5천만 원 했다.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하고 이번에 또 2억 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합산해서 97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그때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은 차감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한 번쯤은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증여했었을 때 자녀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의 재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셨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납부 재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납부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연납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그죠? 연부연납. 아마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해야 될 그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금 이자 정도의 가산세가 조금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자 정도는 부담하면서 이렇게 5년 동안의 기간을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연부연납하는데 최소 세금은 2천만 원은 초과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통해서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증여세 계산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증여세 계산하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인데 이번에 신설된 게 두 개죠.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로 1억 원,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1억 원 추가로 되는데 각각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 증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해야 되고요. 여기에 2년에 해당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과 관련돼서도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고 안타까운 사실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에 대한 중복 적용은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고스란히 확정이 되었고요.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출산공제가 하나 더 신설됐지만 중복 적용은 안타깝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